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최균이 최순작의 선조라는 주장에 대한 고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최균이 최순작의 선조라는 주장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그 고문원을 발췌 인용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호고증은 강의보에서 서문 앞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전주지시 상고사를 고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철저한 고증으로 환부역조를 피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에 기초해서 해석을 하고 그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여타가문족보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문헌입니다. 저는 이런 문헌이 족보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문성공개 전주지시 가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팽배했던 최균의 토체 시조설 요걸 부인하기 위해서 고문원들을 발췌해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작이 최균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고문원을 발췌 인용을 한 거죠. 모군 2세기 지은 문정공 체제의 묘지명을 또 인용을 했어요. 그 고문원을 가감없이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거 옳다 그러단 말은 하지 않고 인용만 쫙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찰공 최세영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을 살펴보면은 최균의 아들 최보수는 고종 때 벼슬살이를 했다. 고종은 1214년에서 1259년까지 왕위에 있었죠.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몽고 징기스칸이 막 쳐들어올 때예요. 고려로 그때죠. 최순작의 5세손 최득평, 최재의 아버지죠. 이분은 충렬왕 때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1274년에서 1308년까지 충렬왕이 왕위에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고한테 항복하고 이제 몽고의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공주하고 혼인을 해서 사위가 됐죠. 이분이. 고종에서 시작하여 원종을 거쳐서 충렬왕에 이르는 기간은 그러니까 고종의 아들이 원종이고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겨우 7, 80년에 불과하다. 최보순에서 시작하여 최순작을 거쳐서 최득평에 이르는 무려 16세대가 흘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에 당시 최균 당체 시조설은 최균의 아들이 최보순이고 최보순의 한참 후손에 최순작이 있고 또 그러면 밑에 한참 후손에 최득평이 있다. 그게 16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명가 이어붙이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끼어들기가 힘들어요. 왜냐? 최보수는 밑으로 쭉 그 세대가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끼어들려면 몇 세대 건너뛰어서 모르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그 세계가 각고 다름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16세대나 되는 먼 세대가 흘러간 기간이 어떻게 겨우 7, 80년에 불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균은 최순작의 조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최균은 최순작의 조상이 아니다 이 얘기죠. 왜냐? 그러니까 최균 당체 시조서는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이 얘기예요. 최보순과 최득평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도공계 2세인 최보순의 연대를 고정을 하고 문열공계 6세 최득평의 연대를 고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후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당시에 최균이 당체의 시조라는 설이 아주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죠. 연대 고정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고려 고종은 1214년에 즉위해서 1259년에 흥서했어요. 그리고 충렬왕은 1274년에 즉위했고 중간에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올라가서 1308년에 흥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1214년 수미 처음부터 끝까지를 본다면은 1214년에서 1308년까지를 봐야 되니까 그 기간은 94년간이 갑찰공이 조금 한 10여 년 틀렸어요. 계산착오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계산착오는 그렇다 치고 충렬왕은 고종의 손자잖아요. 3세대밖에 안 지났어. 그러니까 고려 왕실이 3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전주 최씨가 16세대가 지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성립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워낙 그 설이 강력하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부록에다가 최균의 자손록을 실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최득평을 최의리의 여기 보면은 최득평을 최의리의 손자라고 이렇게 수록났어요. 최의리, 최선, 최득평, 최이평 요러고 실어놨어요. 최의리는 조선 초에 조선이 개국할 때 그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죠. 근데 최득평의 손자가 최유경인데 최유경 이분이 누구냐? 조선 개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최의리하고 같은 세대에 살았던 사람이 최유경이에요. 최득평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득평의 손자 최유경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최득평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거꾸로 해도 한참 거꾸로 된 거죠. 결국 이게 명각 끌다 붙이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변호 고증에서 최득평이 최보순의 16세 손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기 위한 검증을 한 거다. 그러니까 강의보 부록에는 최보순의 10세 손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최의리가 최보순의 8세 손이고 최득평이 최순작의 6세 손인데 16세다란 얘기는 최순작이 최의리의 손자일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그 강의보의 부록으로 붙은 그 사도공계의 그 자손록 그거 아니고 그 외에 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의 상당히 그 입김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작이 최의리의 손자라는 그런 또 다른 주장을 그 반박하기 위해서 이 고증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득평이 최의리의 손자라고 한다면은 최득평은 충렬왕 때 벼슬에 나갔다고 아까 이미 변호 고증에서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선은 1375년에 문과급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최득평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 부록을 실을 때 몰라서 일이 적은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일부러 이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거 봐라 틀렸지 않느냐 하는 물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주장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이걸 부록으로 실지 않고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정도로 강력한 주장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깨뜨리고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걸 입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의보에서 전주채씨 상고사의 결론은 최균이 당체 시조설이 아주 팽배해 있는데 최균에서 7, 8
세대가 검증이 불가한 영. 그러니까 최균 시조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문열공 최순작에서 최균까지, 그 다음 문성공 최아에서 최균까지 이 세대가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걸 전부 명각 끌어붙이기로 갖다 끌어다 붙여. 최균 밑에 한 뭐 5세에서 6세 내려온 거라 갖다 계속 끌어다 붙인 그런 설들이 팽배해 있는 거죠. 이것을 문열공계는 문정공 묘비문을 가지고 아니다 하고 돌파를 했고, 문성공계는 소윤공 묘비문으로 돌파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이 금성문을 통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성공의 가문이 그 분리된 내용을 보면은 문성공의 선조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최이평이고 할아버지가 최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뒤에 가서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최이평이 아버지고 최명이 할아버지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여기까지 안 가고 문성공을 잘라서 시조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왜냐? 대대로 향리를 세습해 온 가문. 그러니까 최이평 이분도 향리고 최명 이분도 향리예요. 향리로 이어온 가문인데, 문성공이 문과에 급제해서 이제 향리 가문에서 사대부 가문으로 바뀌었으니까, 사대부 가문으로 굴기한 문성공을 시조로 삼고 향리로 이어온 분들을 잘라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문성공의 가문을 분리했다. 그러니까 사도공계의 조상은 재상으로서 세계를 이어왔어요. 그리고 문열공계의 조상은 관료로서 세계를 이어왔어요. 근데 문성공의 조상은 향리로서 세계를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향리로 대를 이어오다가 맨 먼저 사도공 최균이 문과에 급제해서 재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사대부 가문이 됐고, 또 향리로 이어오다가 공부사 최남부, 그분이 또 문과에 급제해서 배설에 나가서 사대부 가문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쭉 향리로 이어오다가 문성공이 급제해서 이제 사대부 가문이 됐는데, 문제는 문성공에서 사도공이 재상으로 문과에 급제해서 사도공이 문과에 급제 사대부로 빠져나간 그 자리, 그러니까 사도공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서부터 문성공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가 연결되면 이게 한 세계가 연결이 되겠죠. 근데 거기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 고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표 연결이 불가능함으로 분리한 거죠. 세계표가 연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분리를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사도공계는 재상이고, 문열공계는 관료야, 문성공계는 향리야. 문성공의 조상은 재상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니까 사도공계나 문열공계는 우리하고는 다른 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족보가 제가 과문에서 우리나라 족보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제가 본 바로는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족보가 문성공계 전주체시 족보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대단히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그 최균과 최순작이 문성공 최아의 조상인가에 대해서 고증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문성공의 둘째 아들 대호궁공 최용각, 대호궁공 최용각이 해주 목사 최영유하고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증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